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방에 늘 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식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혈당 조절, 체중 감량,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감소까지. 식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명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 10kg 감량에 성공하신 분, 20년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혈당을 낮춥니다. 식초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식초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 즉 아세트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이를 당분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식초는 이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둘째, 식초는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낮추는 거죠. 셋째, 식초는 간의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은 필요할 때 저장된 글리코겐을 당으로 전환하는데 식초가 이 과정을 조절해줍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전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후 혈당이 평균 34%나 낮아졌습니다. 인슐린 민감성도 19% 향상되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흰빵과 함께 식초를 먹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31% 낮았고 인슐린 반응도 20%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6% 감소했습니다. HbA1c, 즉 당화혈색소 수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님은 15년 전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고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고 식후 혈당은 무려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합병증도 시작되어 발 저림과 시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대로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어서 적응이 안 됐지만 꿀을 조금 타니 마실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매일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공복 혈당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80에서 160으로 그 다음 주에는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철수님은 놀라서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도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까지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18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도 8.5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 120, 식후 혈당 16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절반으로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수님의 혈당은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도 초기에 4분의 1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합병증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시력도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김철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간 당뇨로 고생했는데 식초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3번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씩만 마시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도 김철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식초를 마십니다. 식초는 제 약입니다. 평생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식초는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식초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여러 메커니즘으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서 오래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빵과 함께 식초를 먹게 했더니 식초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포만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자동으로 275칼로리를 덜 섭취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둘째, 식초는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초사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증가시킵니다. 즉,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쌓인 지방을 태우도록 돕는 거죠. 일본의 비만 연구가 정말 유명합니다. 175명의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식초를 마신 그룹은 평균 1.2kg의 체중 감소, 허리둘레 1.4cm 감소, 그리고 내장 지방 면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식초는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초사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는 거죠. 넷째,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살이 잘 찌고 빠지지 않습니다. 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체중 감량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영님은 폐경 후 체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원래 58kg이었는데 68kg까지 불어났습니다. 배와 팔뚝, 허벅지에 살이 붙었고 옷이 맞지 않아 큰 사이즈로 다 바꿔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굶으면 잠깐 빠지다가 금방 요요가 왔습니다. 운동도 해봤지만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모두 경계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미영님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배 나왔어라고 말한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식초로 살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초로 살이 빠져?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10kg을 뺀 것을 보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미영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도 한 번씩 마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빨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밥을 덜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간식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3주째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68kg에서 67.2kg으로 드디어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식초를 마셨습니다. 한 달 후 66kg, 2개월 후 63.5kg, 3개월 후 61kg. 박미영님은 무려 7kg을 감량했습니다. 허리둘레도 5cm나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요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지도 않았고 힘든 운동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욕이 줄어들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미영님은 59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경 전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옷들이 다시 맞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박미영님은 말씀하십니다. 식초 다이어트는 다른 다이어트와 완전히 달라요. 굶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어요. 요요도 전혀 없고요. 손녀가 이제 할머니 날씬해졌어라고 해요. 너무 기뻐요. 세 번째, 식초는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가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초사는 레닌에서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초사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즉 ACE의 활동을 억제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일본의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간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이완기 혈압이 5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초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식초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님은 무려 2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이 160, 100을 넘나들었고 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자주 있었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며 약을 더 늘리자고 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약의 부작용도 정말 괴로웠습니다. 기침이 나고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TV에서 식초가 혈압을 낮춘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미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부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50, 9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45, 90, 3달 후에는 140, 88.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하나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순자님의 혈압은 135, 85로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한 가지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님은 말씀하십니다. 20년간 약을 먹어도 안 되던 혈압이 식초로 조절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약도 줄이고 부작용도 없어지고 정말 감사해요. 네 번째, 식초는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식초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사는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담즙산 배출을 증가시켜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거죠. 또한 식초는 지방 산화를 촉진합니다. 혈액과 간에 쌓인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8% 감소했고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10% 감소했으며 중성지방은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호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LDL이 1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을 먹었지만 근육통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안 먹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최병호님은 정말 두려웠지만 약의 부작용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봤지만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식초로 콜레스테롤을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병호님은 매일 발효 현미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50, LDL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220, LDL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 없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크게 놀라워하셨습니다. 최병호님은 지금도 매일 식초를 마시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5번째, 식초는 소화를 돕습니다. 식초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정말 탁월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둘째,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팩틴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셋째, 식초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식초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제대로 마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식초는 하루 1에서 2스푼, 즉 1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둘째, 희석입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 1컵, 200ml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원액은 식도와 위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종류입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 발효 식초가 좋습니다. 양조 식초보다 발효 식초가 영양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다섯째, 보관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마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치아 보호입니다. 식초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더 안 좋습니다. 둘째, 위장 질환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당뇨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가 약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칼륨 수치입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꼭 지키세요. 다섯째, 골밀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과다 섭취 시 골밀도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절대 넘지 마세요. 식초가 너무 시다고요? 이번에는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을 넣으세요. 식초에 꿀 1티스푼을 넣으면 새콤달콤해서 정말 마시기 좋습니다. 둘째, 레몬을 넣으세요.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나서 더 좋습니다. 셋째, 탄산수를 사용하세요. 물 대신 탄산수에 타면 청량감이 있어서 마시기 훨씬 더 편합니다. 넷째, 허브티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허브티에 식초를 타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식초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둘째, 체중 감량입니다. 셋째, 혈압 감소입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다섯째, 소화 개선입니다. 식초 한 병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분의 사연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식초로 당뇨를 조절하신 분, 살을 빼신 분, 혈압을 낮추신 분,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서 좋은 발효 식초를 사오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흑초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물 1컵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어떤 식초가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가장 인기가 많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미 식초도 정말 좋습니다. 흑초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합성 식초나 양조 식초보다 발효 식초가 영양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라벨을 확인해서 발효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질문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전에 마시는 게 필수입니다. 식초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질문 3. 얼마나 오래 마셔야 효과를 보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당 조절은 비교적 빠릅니다. 일주일 정도만 마셔도 식후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후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셔야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마셔보세요. 질문 4. 부작용은 없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에나멜 손상, 위장 자극, 칼륨 수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절대 넘지 마세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세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마시세요. 질문 5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약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이뇨제입니다. 식초도 이뇨작용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칼륨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디곡신 같은 심장약입니다.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6.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마실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균하지 않은 생식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해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열 살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속쓰림이 심한 임산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가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소량부터 시작해서 아기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7. 아이들도 마실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아이들의 연약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칼륨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시게 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충분히 희석해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빨대로 마시게 하고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12세 이상부터 성인 용량의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질문 8. 식초를 마시면 속이 쓰린데 어떡하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더 많이 희석하세요. 물 1컵이 아니라 2컵에 타서 마시세요. 둘째, 식전이 아니라 식후에 마시세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자극이 덜합니다. 셋째, 사과 식초 대신 현미 식초를 시도해 보세요. 조금 덜 자극적입니다. 넷째, 용량을 줄이세요. 1스푼이 아니라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다면 식초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세요. 질문 9. 식초를 요리에 사용해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요리할 때 열을 가하면 초산의 일부가 증발하거든요. 효능이 줄어드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생식초를 물에 타서 직접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식초를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효능이 잘 보존됩니다. 무침이나 초절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10. 식초 외에 다른 건강 습관도 필요한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세요.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식초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초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마셨습니다. 가끔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지켰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셋째, 제대로 희석했습니다. 원액으로 마시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넷째, 타이밍을 지켰습니다. 식사 전에 마셔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식초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개선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당계로 혈당을 재고,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체중계로 체중을 재면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여덟째,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식초를 마신다고 알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8가지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좋은 식초를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건강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분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방에 늘 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식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혈당 조절, 체중 감량,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감소까지. 식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명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 10kg 감량에 성공하신 분, 20년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혈당을 낮춥니다. 식초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식초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 즉 아세트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이를 당분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식초는 이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둘째, 식초는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낮추는 거죠. 셋째, 식초는 간의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은 필요할 때 저장된 글리코겐을 당으로 전환하는데 식초가 이 과정을 조절해 줍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전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후 혈당이 평균 34%나 낮아졌습니다. 인슐린 민감성도 19% 향상되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흰빵과 함께 식초를 먹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31% 낮았고 인슐린 반응도 20%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6% 감소했습니다. HbA1c, 즉 당화혈색소 수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님은 15년 전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고,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고, 식후 혈당은 무려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합병증도 시작되어 발 저림과 시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대로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어서 적응이 안 됐지만 꿀을 조금 타니 마실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매일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공복 혈당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80에서 160으로 그 다음 주에는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철수님은 놀라서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도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까지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18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도 8.5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 120, 식후 혈당 16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절반으로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수님의 혈당은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도 초기에 4분의 1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합병증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시력도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김철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간 당뇨로 고생했는데 식초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3번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씩만 마시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도 김철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식초를 마십니다. 식초는 제 약입니다. 평생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식초는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식초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여러 메커니즘으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서 오래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빵과 함께 식초를 먹게 했더니 식초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포만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자동으로 275칼로리를 덜 섭취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둘째, 식초는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초사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증가시킵니다. 즉,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쌓인 지방을 태우도록 돕는 거죠. 일본의 비만 연구가 정말 유명합니다. 175명의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식초를 마신 그룹은 평균 1.2kg의 체중 감소, 허리둘레 1.4cm 감소, 그리고 내장 지방 면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식초는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초사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는 거죠. 넷째,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살이 잘 찌고 빠지지 않습니다. 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체중 감량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영님은 폐경 후 체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원래 58kg이었는데 68kg까지 불어났습니다. 배와 팔뚝, 허벅지에 살이 붙었고 옷이 맞지 않아 큰 사이즈로 다 바꿔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굶으면 잠깐 빠지다가 금방 요요가 왔습니다. 운동도 해봤지만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모두 경계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미영님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배 나왔어라고 말한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식초로 살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초로 살이 빠져?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10kg을 뺀 것을 보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미영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도 한 번씩 마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빨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밥을 덜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간식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3주째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68kg에서 67.2kg으로 드디어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식초를 마셨습니다. 한 달 후 66kg, 2개월 후 63.5kg, 3개월 후 61kg. 박미영님은 무려 7kg을 감량했습니다. 허리둘레도 5cm나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요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지도 않았고 힘든 운동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욕이 줄어들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미영님은 59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경 전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옷들이 다시 맞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박미영님은 말씀하십니다. 식초 다이어트는 다른 다이어트와 완전히 달라요. 굶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어요. 요요도 전혀 없고요. 손녀가 이제 할머니 날씬해졌어라고 해요. 너무 기뻐요. 세 번째, 식초는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가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초사는 레닌에서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초사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즉 ACE의 활동을 억제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일본의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간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이완기 혈압이 오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초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식초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님은 무려 2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이 160, 100을 넘나들었고 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자주 있었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며 약을 더 늘리자고 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약의 부작용도 정말 괴로웠습니다. 기침이 나고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TV에서 식초가 혈압을 낮춘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미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부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50, 9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45, 90, 3달 후에는 140, 88.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하나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순자님의 혈압은 135, 85로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한 가지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님은 말씀하십니다. 20년간 약을 먹어도 안 되던 혈압이 식초로 조절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약도 줄이고 부작용도 없어지고 정말 감사해요. 4번째, 식초는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식초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담즙산 배출을 증가시켜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거죠. 또한 식초는 지방 산화를 촉진합니다. 혈액과 간에 쌓인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8% 감소했고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10% 감소했으며 중성지방은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호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LDL이 1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을 먹었지만 근육통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안 먹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최병호님은 정말 두려웠지만 약의 부작용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봤지만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식초로 콜레스테롤을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병호님은 매일 발효 현미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50, LDL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220, LDL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 없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크게 놀라워하셨습니다. 최병호님은 지금도 매일 식초를 마시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5번째, 식초는 소화를 돕습니다. 식초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정말 탁월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둘째,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팩틴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셋째, 식초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식초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제대로 마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식초는 하루 1에서 2스푼,
즉 1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둘째, 희석입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 1컵, 200ml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원액은 식도와 위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종류입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 발효 식초가 좋습니다. 양조 식초보다 발효 식초가 영양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다섯째, 보관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마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치아 보호입니다. 식초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더 안 좋습니다. 둘째, 위장 질환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당뇨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가 약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칼륨 수치입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꼭 지키세요. 다섯째, 골밀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과다 섭취 시 골밀도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절대 넘지 마세요. 식초가 너무 시다고요? 이번에는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을 넣으세요. 식초에 꿀 1티스푼을 넣으면 새콤달콤해서 정말 마시기 좋습니다. 둘째, 레몬을 넣으세요.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나서 더 좋습니다. 셋째, 탄산수를 사용하세요. 물 대신 탄산수에 타면 청량감이 있어서 마시기 훨씬 더 편합니다. 넷째, 허브티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허브티에 식초를 타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식초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둘째, 체중 감량입니다. 셋째, 혈압 감소입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다섯째, 소화 개선입니다. 식초 한 병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분의 사연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식초로 당뇨를 조절하신 분, 살을 빼신 분, 혈압을 낮추신 분,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서 좋은 발효 식초를 사오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흑초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물 1컵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어떤 식초가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가장 인기가 많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미 식초도 정말 좋습니다. 흑초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합성 식초나 양조 식초보다 발효 식초가 영양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라벨을 확인해서 발효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질문 2.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전에 마시는 게 필수입니다. 식초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질문 3. 얼마나 오래 마셔야 효과를 보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당 조절은 비교적 빠릅니다. 일주일 정도만 마셔도 식후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후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셔야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마셔보세요. 질문 4. 부작용은 없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에나멜 손상, 위장 자극, 칼륨 수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절대 넘지 마세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세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마시세요. 질문 5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약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이뇨제입니다. 식초도 이뇨작용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칼륨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디곡신 같은 심장약입니다.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6.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마실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균하지 않은 생식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해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열 살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속쓰림이 심한 임산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가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소량부터 시작해서 아기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7. 아이들도 마실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아이들의 연약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칼륨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시게 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충분히 희석해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빨대로 마시게 하고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12세 이상부터 성인 용량의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질문 8. 식초를 마시면 속이 쓰린데 어떡하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더 많이 희석하세요. 물 1컵이 아니라 2컵에 타서 마시세요. 둘째, 식전이 아니라 식후에 마시세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자극이 덜합니다. 셋째, 사과 식초 대신 현미 식초를 시도해 보세요. 조금 덜 자극적입니다. 넷째, 용량을 줄이세요. 1스푼이 아니라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다면 식초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세요. 질문 9. 식초를 요리에 사용해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요리할 때 열을 가하면 초산의 일부가 증발하거든요. 효능이 줄어드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생식초를 물에 타서 직접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식초를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효능이 잘 보존됩니다. 무침이나 초절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10. 식초 외에 다른 건강 습관도 필요한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세요.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식초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초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마셨습니다. 가끔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지켰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셋째, 제대로 희석했습니다. 원액으로 마시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넷째, 타이밍을 지켰습니다. 식사 전에 마셔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식초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개선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당계로 혈당을 재고,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체중계로 체중을 재면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여덟째,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식초를 마신다고 알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8가지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좋은 식초를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건강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분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